누가 올 때 가장 좋을까요? 딸바보 아빠는 딸이 달려올 때 더 없는 기쁨이지요. 내가 좋아서 내게로는 누구를 기다립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576강입니다. 오늘은 올 내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올레자입니다. 올레자는 오다는 것이죠. 돌아오다는 뜻도 있습니다. 오다는 것은 기준이 되는 곳으로 움직여 위치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 올레자는 나무 목자와 사람 인자가 두 번 겹쳐 있습니다. 그 중에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 인자는 사람 인자가 두 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올레자는 나무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 그늘 아래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모양인 것이지요. 특별히 여름철에 땡볕 아래에서는 나무 그늘이 더없이 소중하지요. 이 나무 그늘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전쟁 시에 군인들은 이 나무 그늘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적으로부터 피해서 나무 그늘 아래 숨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편안히 쉴 수도 있는 것이죠. 올레자는 나무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양입니다. 나무 그늘 아래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모양인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흥진비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흥진비례는 즐거운 일이 다하고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서 세상 일은 돌고 돌기 때문에 자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왕래나 내방이라 할 때도 올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올레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올레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맥자는 보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보리맥자는 올레자와 따라갈 치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올레자는 오다라는 것이죠. 또 따라갈 치자는 따라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맥자는 보리가 오면 사람들도 따라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리 수확철이 되면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온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그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리가 수확할 때까지의 그 험난한 여정을 말하는 것이죠.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는 양식이 없어서 굶기가 일상입니다. 그러다가 보리를 수확하게 되면 보리라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생긴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생기가 납니다. 이제부터 활동력 있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으로 벼를 수확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게 되면 겨울철을 날 수 있는 것이죠. 보리맥자는 보리가 오면 사람들도 따라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리 수확철이 되면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보리는 거친 양식이지만 그런 양식이라도 있게 되면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맥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맥수지탄은 보리만 무성하게 자란 것을 탄식한다는 뜻으로서 고국의 멸망을 탄식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고국이 한탄스러움을 탄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쑥맥이나 맥주를 할 때도 보리맥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국수면자입니다. 국수면자는 국수를 의미하고 밀가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국수라는 것은 밀가루나 메밀가루 등을 반죽한 다음에 가늘고 길게 뽑아낸 식품인 것이죠. 이 국수면자는 보리맥자와 얼굴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리맥자는 보리를 의미하고 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밀을 말할 때는 소맥이라 하지요. 일반 보리가 있고 그보다 작은 보리가 소맥이라고 합니다. 밀을 소맥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면자는 얼굴을 의미하고 이번 경우는 겉모습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국수면자는 보리의 얼굴이 국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리의 겉모습이 국수라는 것이죠. 보리를 가공해 만든 음식이 국수입니다. 우리가 보리를 통해서 만나고 싶은 음식은 국수인 것이죠. 그때 보리는 소맥이라 말하는 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맥이 밀을 가공해서 만든 음식이 국수라는 것입니다. 밀은 속모습인 것이고 그의 겉모습은 국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밀의 진짜 모습은 이것이 아닙니다. 국수로 만들어진 그 음식인 것이죠. 국수면자는 보리의 얼굴이 국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맥인 밀을 가공해 만든 음식이 국수인 것이죠. 보리를 통해서 만나고 싶은 그 겉모습이 국수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보리를 통해 만나고 싶은 음식은 바로 이런 국수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선주후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주후면은 먼저 술을 마시고 난 뒤에 국수를 먹는다는 말로써 무엇이든 순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나 상관없다는 뜻이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냉면이나 당면이라 할 때도 국수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누룩곡자입니다. 누룩곡자는 누룩이지요. 효모를 의미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술을 빚을 때 사용되는 발효제나 빵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효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곡자는 보리맥자와 움킬곡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보리맥자는
보리를 의미하고 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움킬 곡자는 움키다는 것이죠. 꽉 잡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곡자는 보리를 움켜잡는 것이 누룩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룩은 밀반죽에 곰팡이를 번식시켜 불게 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누룩이 밀반죽을 꽉 붙들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밀반죽이 꼼짝할 수 없게 만들어서 그 안에 곰팡이를 번식시킨다는 것이죠. 이렇게 익힌 밀에 누룩을 뿌리게 되면 그 누룩이 밀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움켜잡듯이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누룩은 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하나를 꽉 잡고 있는 듯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누룩국자는 보리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리 전체를 움켜잡듯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보리나 밀반죽에 곰팡이를 번식시켜서 불게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자가 누룩국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청국장이 있습니다. 청국장은 장이 한 가지인 것이죠. 이 청국장으로 찌개를 끓여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또 국균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말도 있죠. 이럴 때 누룩국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명아주 레자입니다. 명아주 레자는 명아주를 의미합니다. 또 잡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명아주라는 것은 하늘살이 풀을 말하는 것인데 어린 잎은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들이나 길가에 저절로 나는 잡초 중에 하나입니다. 소금 복비하던 그 어려운 시절에는 명아주 같은 이런 풀도 식용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이 명아주 레자는 풀초자와 올레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풀초자는 풀을 의미하고 올레자는 오다는 뜻도 있고 돌아오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아주 레자는 돌아오는 풀이 명아주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아주 같은 잡초는 제거를 해도 금세 다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초를 해서 다 없애버렸어도 금세 다시 돌아오는 게 명아주라는 것입니다. 명아주 같은 잡초는 생명력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금세 돌아옵니다. 바로 다시 자라는 것이죠. 명아주는 이렇게 생긴 풀입니다. 들판이나 강가에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풀입니다. 이런 명아주 같은 잡초는 금세 다시 자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제거했어도 금세 자라는 게 바로 잡초의 특성입니다. 명아주 레자는 그런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복내약수라는 말씀입니다. 복내약수는 복내와 약수의 차이라는 뜻으로서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복내나 약수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또 부산에 동래구가 있죠. 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럴 때 명아주 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위로할 내자입니다. 위로할 내자는 위로하다는 뜻이 있죠. 위로하다는 것은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위로할 내자는 천천히 걸을 척자와 원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천천히 걸을 척자는 천천히 걷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진행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자는 오다는 뜻도 있고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할 내자는 천천히 돌아오게 하는 게 위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는 더디지만 상처 회복과 일상 복구에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처나 슬픔이 있을 때 이를 위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로써 위로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급히 해결하려고 한다든가 화를 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로는 이렇게 말로 할 수도 있지만 몸짓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로 꼭 안아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위로할 내자는 천천히 돌아오게 하는 게 위로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더디지만 상처 회복과 일상 복구에 힘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는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래도 있죠. 초래는 불러서 어루만지며 위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576강으로서 원래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